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레벨 3 페이지 86페이지의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다항함수 fx와 3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 F1은 0입니다. F1은 3입니다. 그 다음에 G0은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F는 그냥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고 G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GX는 X를 인수로 하나 가지면서 어떤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근데 다 조건을 보니까 gx는 p에서 0이 아닌 p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x-p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나아 조건. 자, 여러분들이 나아 조건을 해석하실 때 사실 이번 수능에도 나왔어요. 이번 수능에도 나왔는데 이번 수능에 20번인가 22번인가 이번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xfx의 프라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플러스 g 프라임 x이다.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한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분을 하시면은 그럼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gx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되겠죠. gx도 x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좌변 우변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버리면 적분상수 c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0이 될 것이고 우변도 0, 0, 0, G0도 0이 되겠죠. 그래서 C가 0이다. F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gx이다 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x가 또 x의 x-p의 제곱인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좌변 우변에 x가 0이 아닐 때를 한번 볼게요. x가 0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fx는 결국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 x-p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 끝났습니다. 여기에 f에 뭘 대입하겠다? f1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이고요. 그때는 우변이 1-3 더하기 4에 1-p의 제곱이 되면서 우리가 이게 계산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마이너스 2의 4니까 2 더하기 1-p의 제곱이니까 1-p의 제곱이 1이구나. 따라서 1-p는 풀마 1이구나. 1-p는 1이거나 1-p는 마이너스 1이니 이때는 p가 0이 될 것이고 될 수 없겠죠. p가 0이 아닌 값을 우리는 따지고 있는 거니까 p는 2겠구나.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f3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fx는 자, 이 식을 한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 x-2의 제곱이니까 결국 구할 수 있는 F3은 9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서 5라고 하는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냐? 선생님은 이 나아 조건에 fx 더하기 x'을 xfx의 미분된 형태. 자, 요거는 웬만한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볼 때 얘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해당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가 xf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나와 있고, 절대값 f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나오면 선생님은 일단 이 윗끝이 아래끝하고 같은 값을 한번 대입해 주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은 대입하려고 봤더니 얘도 지금 0, 0, 0, 0인 순간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서 굳이 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윗끝에다가 아래끝하고 같은 숫자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상수를 또는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뭐 딱히 얻을 게 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시면은 좌변이 fx 더하기 f'x가 될 것이고, 우변은 fx 더하기 xf'x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좌변 우변에 fx가 겹치니 이걸 없애주면은 f'을 넘겨줄게요. 1-x의 f'x가 3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6x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성립합니다. 무슨 등식이죠? 항등식이라는 거죠. 항등식. 따라서 선생님은 좌변 우변에 x에 1을 한번 집어넣어 줄게. 왜? 얘가 1을 갖고 있잖아. 그럼 a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좌변이 0이 되고요. 3 더하기 3a 더하기 6으로써 a를 쉽게 마이너스 3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x의 f'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6x니까 3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까지 해버리면 이 식이 3x에 x-1에 x-2까지 올 수 있겠구나.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좌변 우변에 x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식을 소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3x의 x-2에 1-x하고 x-1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겨야겠죠. 자, f'을 구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절대값 f가 극소값을 fb와 16 두 개를 갖는데요. 자, 일단 이 식 자체를 보시면 0과 2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도함수를 갖게 되고, 함수 자체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는단 말이죠. 0과 2에서 극값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볼게요. 이거를 여기 끌어와서 한번 볼게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에 의해 뒤집어져서 함수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극소값 몇 개 가집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케이스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극소하고 미분 가능성하고는 상관없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어 보세요. 이렇게 있어 버린다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극소값 2개네 라고 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왜? 서로 다른 극소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은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가 x축이라면 안 되죠. 밑에 있어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은 함수가 이렇게 뒤집혀서 올라가겠죠. 자, 역시 뭔가 극소값 2개로서 만족해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될 수가 없는 게 여기가 x축이면 16은 여기서 16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b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보시는 것처럼 0은 이 라인이란 말이야. 지금 b가 0보다 작게 돼버려요. 근데 문제에서는 b가 0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x축이 반드시 여기 들어오면서 이 fx가 꺾여서 올라가 버리는 이런 그림이어야지만 말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지점이 b여야 하고 여기가 극소값인 16이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이 지금 나와 있으니 자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c라고 했는데 f0이 16인 것까지 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6이 fx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b를 찾기 위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6의 인수 중에 하나인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48 더하기 16이 돼서 잘 만족하네. 따라서 b는 4네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a 더하기 b는 1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그 f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6이 되어서 18이 답이겠구나 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윗끝을 한번 대입해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문제에서는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절대값을 해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소값 이 의미를 좀 잘 공부를 하시고 극소는 미분 가능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꺾여 있는 점이어도 된다.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함수 fx가 있는데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를 하고 이 함수 라지 fx의 4차 항의 계수는 1이래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두 점 a, b에서 x축에 접한다. 자, 이 접한다 내용이 뭐 괜히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선생님은 이 식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 x-a의 제곱에 x-b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그 다음에 f에다가 어떤 p를 대입한 값이 30이다. 그때 두 함수 라지 sx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지 tx는 그 ft를 절대값을 씌운 정적분이네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을 구하시오. 자, 이 조건을 한번 볼게요. 두 함수 라지 fx와 절대값 sx의 그래프는 한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자, 이게 조금 와닿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일단 sx가 인테그랄 p에서 x까지 ft dt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ft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되는데 결국 얘는 라지 fx에다가 라지 fp를 뺀 것과 같단 말이야. 근데 라지 fp는 3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sx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fx를 32만큼 내려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자, 그런데 이 fx와 fx를 y축 방향으로 32만큼 내린 걸 뒤집어 깐 녀석이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x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 라지 sx는 뭐냐? 이 그림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내려서 어딘가에 x축하고 교점이 있다면 그 아이를 절대값으로 뒤집어 깐 거야. 절대값 sx는. s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뒤집어 깐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럼 이 점, 교점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또는 뭐 더 내려온다면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럼 이 교점들이 어때?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같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죠. 아무리 위로 올린다 해도 같을 수가 없어. 더 밑으로 내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만 같은 그림이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내려서 뒤집었더니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 이렇게. 이게 지금 절대값 sx의 그래프이고 이게 라지 fx의 그래프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게 되더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어디냐? 바로 A와 B의 중점이에요. A와 B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죠. 그게 바로 K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완벽하게 대칭인 4차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결국 K이더라. 그리고 뒤집기 전에는 이렇게 내려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뒤집었더니 32만큼, 이 함수값이 32만큼 내려온 거야. 근데 얘를 뒤집었더니 딱 겹친다는 거는 이 길이가 완벽하게 16으로 갔다는 거야. 16으로.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결국 K는 뭐다? 2분의 A 플러스 B, 16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와 B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라지 fx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분의 A 플러스 B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f에 2분의 A 플러스 B는 결국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에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2분의 B 마이너스 A의 제곱에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그게 결국 16이 되겠다. 2분의 이 부호만 바뀌는데 결국 제곱이니까 상관없죠. A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16이다. 따라서 2분의 A 마이너스 B가 2 또는 마이너스 2다. A 마이너스 B는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A와 B에 대한 대소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A 마이너스 B는 4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B는 A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간격이 여기까지가 4칸이니까 여기가 딱 2칸 차이, 2칸씩 차이 나는 그러한 점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나아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죠. 나아 조건을 보니까 S3에다가 T3를 더한 것이 S5에다가 T5를 더한 것과 같대요. 자, 그런데 선생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결국 라지 S와 라지 T는 정적분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좌변들을 우변으로 넘겨줘. 그러면 이게 S5에다가 S3를 뺐더니 T5에다가 T3을 빼는 거하고 같아. 그런데 이게 선생님의 눈에는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ft dt로 보이고요.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절대값 ft dt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0이,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정적분했는데 얘는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는데 ft dt하고 정확하게 같은 구간에서 0이 됐다는 말은 ft가 계속 음수여야 된다. ft가 함수 자체가 음수여야 정적분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ft가 음수인 건 어디냐? 바로 라지 fx를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라지 fx의 도함수가 결국 f이기 때문에 3에서 5까지 2칸 차이 나는 이 함수가 계속 음수가 되려면 이게 3이고 이게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3이 여기 있어 버리면 미분 계수가 양수인 구간을 포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씌워버린 함수하고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음수가 되려면 미분 계수가 음수인 구간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딱 여기밖에 없는 거야.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A라 그랬고 여기가 지금 B라고 그랬는데 3이 가운데 껴있거든요. 그럼 3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2칸 차이 나면서 미분 계수가 음수이기만 한 구간은 정확하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다. B는 5가 되고요.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B는 A 플러스 4라고 구해놨거든. B가 5고 A가 1이니까 우리는 라지 fx식을 완성할 수 있겠다. x-1의 제곱에 x-5의 제곱이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f2 다 구했네요. 자, 스몰 fx는 이 함수 미분한 거랑 같으니까 2배의 x-1의 x-5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1의 제곱 x-5가 돼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 f2는 2배의 1 곱하기 9 더하기 2배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따라서 18 마이너스 6
12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되게 좋은 문제예요. 선생님들 생각할 때는 엄청 이제 해석을 많이 해야 되고 되게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뭐 학교 시험에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꼭 공부 자체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